happy, yeah. Smile, happy, smiley face. Smile, happy, yeah. Smiley face.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좀 목감기가 걸렸는데요. 목감기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보고 계시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고발을 한 거는 성관이가 해외 출장에 가는데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몰디브는 정말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정말 면적도 사실 우리나라 한 강원도 태백시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와 뭐 종교도 다르고 우리나라 문화도 다르고 선거 제도 자체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몰디브에 선거 제도를 배우러 간다라고 한다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몰디브로 정말 선거 제도를 배우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몰디브에 사실은 국가 돈으로 본인들 휴양이나 여행하라고 한 거 아닌가, 관광하라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러니까 공무상 목적이 아니거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여행을 목적으로 뭐 국가 예산을 쓴다거나 회사의 예산을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디브로 성관이가 출장을 간 것은 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양이나 관광 목적 뭐 이렇게 물론 뭐 직원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을 뭐 포상할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게 간 거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몰디브만 간 게 아니고요. 뭐 재외국민 선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점검하러 간다고 해서 그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도 갔다 왔는데요. 근데 거기는 우리 그 재외국민이 120명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가 사실은 재외국민 선거를 갖다가 점검하러 간다면 우리 재외국민이 많은 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코타키나발루라는 유명한 휴양지를 가갖고 재외국민 그 선거 점검을 했겠냐고요. 저는 그거는 그냥 명목상 목적이고 저는 휴양이나 관광을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또 방콕도 갔다 왔는데 그 방콕 간 것도 저는 휴양이나 관광을 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출장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 휴양이나 관광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며칠 있다가 또 한 건을 더 고발을 했는데요. 그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유럽에 3차례 그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갈 때마다 부부 동반으로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영부인이 따라가는데 영부인은 공무상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장 보고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분께서는 출장의 공식 일정에도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에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여행 가신 거거든요. 휴양 가신 거고 관광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횡령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조금 안타까운 게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그 감사원에서 그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어떠한 그 기관에서도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계속 썩어 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는 내 마음대로 써도 우리는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그렇게 썩은 데서 어떻게 그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가장 큰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일 날 1시 30분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 선관위는 이제는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정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하고 이거 합수본으로 안 되면 특검까지 해서 특검을 해서라도 선관위의 이 썩은 부분을 제대로 도려내고 선관위 해체에 준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관위를 갖다가 한번 다시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동석 충주시장한테 정말로 저는 축하의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석이랑은 선거운동 기간, 이게 이제 자꾸 동석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충주시장님이니까 이동석 충주시장하고는 자주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저한테 이제 법률적 자문도 구했고, 그럼 제가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사실은 충북 북부권이 굉장히 소외가 돼 있어요. 소외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강산이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사회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드신 저희 선배님들보다는 좀 나이가 젊은 그 젊은이들이 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북 북부권 쪽은 사실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랑 친분이 있는 동석이가 이제 충주시장 후보로 나갔고 그래서 또 정말 극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적으로 당선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그다음에 동석이한테도 정말 축하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충주 시민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천, 단양까지 합쳐서 이 충북 전체, 북부권 전체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기관장들처럼 기관장들이 하는 일이 행사 가서 인사하고 오는 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나 이런 걸 갖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마 충주뿐만 아니라 이 충북의 북부권 이쪽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한 발이라도 더 뛴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저희가 항상 선관위도 그래요. 선관위랑 저는 축협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권한은 굉장히 막강한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 대한축협도 사실 간접 선거를 통해 갖고 지금 회장이 선출이 되고 있고 그 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떠한 제대로 된 감사와 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앉히고 싶은 사람들 앉혀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선관위도 당연히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채용을 하고 있고 비교적 소규모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눈 감아주고 여기서 조금 더 잘못한 게 있어서 눈 감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말로는 속된 말로 썩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태가 사실 축구도 이 사태가 사실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이미 저희는 예견돼 있는 참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시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월드컵 감독을 2번 한 사람은 홍명보 감독이 유일합니다. 그때도 이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축구인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이걸 강행을 했죠. 그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기타, 이한범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선수도 많고 잘하는 선수도 많고 사실은 역대 최강의 멤버라고 불릴 정도의 그 멤버를 가지고 지금 32강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32강에 못 든 거는 옛날로 따지면 월드컵 본선 진출하지 못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역대급 꿀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체코, 남아공이면 사실은 저희가 뭐 다 해볼 만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1승 2패에 32강 진출 실패라는 것은 정말 참사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제도를 뜯어 고치고 해야지만 이런 게 재발이 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선관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 뜯어 고쳐야 돼. 해체에 준할 정도로 뜯어 고쳐야 되고,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체에 준할 정도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모든 게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월드컵 실패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축구협회가 다시 태어나고 대한민국 축구도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홍명보 감독님을 감독으로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비난의 화살이 너무 홍명보 감독한테만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비난의 화살이 홍명보 감독한테 쏠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대한축구협회에 지금까지 썩어왔던 그런 제도, 관행, 화살이 쏠려야 되고 그래야 이게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축구협회를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통은 저는 항상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실체적 진실, 뭐 이게 유죄냐 무죄냐는 지금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대해서 구형을 할 때 뇌물죄에 준해서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이 당연히 특검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립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하게 구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 특검의 구형량은 그 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 그 다음에 여론,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과도한 구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법원은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그 피고인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 법원의 판사들이 마음대로 양형도 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표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전부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일반인적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명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단 저는 알선수재죄로 징역 7년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상 알선수재죄로 징역 7년을 받는 거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은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저희가 수호해야 될 법치주의의 큰 원칙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 사법부가 왜 자꾸 사법부의 독립의 위험을 받냐면요. 이렇게 정치 권력과 여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과 이렇게 여론을 의식해갖고 이렇게 정치적 판결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대부분의 판사님들을 존경하고 하는데
판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검찰이 계속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검찰청 폐지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물론 그래요. 사법부의 독립은 어떻게든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원칙론주의자긴 한데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는 정치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사법부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본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증거와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상당히 아쉬워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법률자문위원을 맡거나 아니면 미디어 법률단장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당직자로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당대표를 모셨어요. 그전에는 그 대통령 선거전에는 이준석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실 나와서는 김기현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한동훈 대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때까지 저는 사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거기에 어떤 세력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저는 묵묵히 당을 위해서 당에서 필요하다는 일을 갖다 수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어느 쪽 편도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됐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희 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권 싸움을 할 때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든 판에 저렇게 당권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원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싸우다가도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내부가 단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 탄핵 이후에 민주당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으면서 저희가 지지도가 이렇게 쪼그러들고 있고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당권 싸움을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분들은 우리 당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뭐 어떠한 권력 이런 걸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옳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사실 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그래요. 누구든지 좀 이제 당대표가 교체되든 교체 안 되든 당을 갖다가 단합을 시켜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더 믿어주고, 아, 저기는 진짜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 당이 진짜 하나로 뭉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보수 정당이 되고 추후에 다시 이제 정권을 창출해서 뭐 좀 잘 사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지 이제 조금 꽤 됐는데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갖고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방송을 봐주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뭐 한 분이라도 저희 유튜브를 봐주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듣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유튜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